30년 넘게 납입한 국민연금, 최고참들의 노후는 얼마나 풍요로울까? 30년 넘게 꼬박꼬박 국민연금 부었는데 이제 좀 편하게 살 수 있을까? 국민연금 가입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고민입니다. 특히 30년 이상 꾸준히 납입해온 최고참 20만 명은 더욱 기대가 클 텐데요. 그들의 노후는 과연 얼마나 풍요로울까요? 국민연금 그 이상의 가치. 국민연금은 단순한 노후 자금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사회적 연대 모든 국민이 함께 부담하고 함께 혜택을 누리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안정적인 노후 보장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주고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합니다. 물가 상승 대비 연금액이 물가 변동에 따라 조정되어 실질 가치를 유지합니다. 30년 이상 납입한 최고참들은 이러한 국민연금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꾸준한 납입은 개인의 노후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정에도 기여했습니다. 최고참 20만 명, 그들의 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30년 이상 가입자의 평균 연금액은 약 157만 원입니다. 전체 가입자 평균 62만 원의 2.5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물론 개인별 소득 수준, 가입 기간 등에 따라 실제 수령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30년 이상 꾸준히 납입했다면 최소한의 생활은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로 살펴보는 국민연금. 사례 1. 30년 가입 평균 소득자 김씨. 김씨는 30년 동안 평균 소득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했습니다. 그의 예상 연금액은 약 150만 원입니다. 김씨는 국민연금 덕분에 노후에도 경제적 어려움 없이 취미생활을 즐기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0년 동안 꼬박꼬박 냈는데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노후 걱정 없이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 용돈도 넉넉히 줄 수 있을 것 같아. 젊을 때 조금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정말 잘한 선택이었어. 사례 2. 40년 가입 고소득자 박씨. 박씨는 40년 동안 고소득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했습니다. 그의 예상 연금액은 약 250만 원입니다. 박씨는 국민연금 덕분에 은퇴 후에도 여유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0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국민연금도 꾸준히 냈더니 이렇게 보상받는구나. 이제는 하고 싶었던 일들 마음껏 하면서 살아야지. 골프도 배우고 그림도 그리고 봉사활동도 하면서 의미 있는 노후를 보내고 싶어. 사례 3. 35년 가입 저소득자 이씨. 이씨는 35년 동안 저소득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했습니다. 그의 예상 연금액은 약 100만 원입니다. 이씨는 국민연금 덕분에 기초적인 생활을 유지하며 노후 빈곤 걱정을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벌이가 많지 않아서 국민연금 내는 게 부담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꾹 참고 35년 동안 냈더니 이렇게 든든하네. 이 돈으로 생활비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자식들한테 손 벌리지 않아도 되니 마음이 편하네. 국민연금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국민연금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기금 운용 수익률 제고 안정적인 기금 운용을 통해 더 많은 연금 재원을 확보합니다. 제도 개선,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더욱 공정하고 효율적인 연금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30년 이상 납입한 최고참들은 이러한 노력의 결실을 가장 먼저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노후는 국민연금의 미래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30년 넘게 국민연금을 납입해온 최고참 20만 명은 우리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그들의 헌신 덕분에 우리는 더욱 안정적인 노후를 꿈꿀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약속이며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입니다. 앞으로도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30년 넘게 국민연금 냈다는 자부심, 그것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30년 넘게 납입한 국민연금, 최고참들의 노후는 얼마나 풍요로울까? 마이너스 과학적 근거와 이론을 바탕으로 30년 넘게 꼬박꼬박 국민연금 부었는데 이제 좀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먼저 국민연금 제도의 근간이 되는 사회과학적 이론과 경제학적 원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과학적 관점 사회보험과 연대의 원리.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의 일종입니다. 사회보험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위험을 분담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사회적 연대의 원리에 기반합니다. 위험 분산 개인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질병, 노령, 실업 등의 위험을 사회 전체가 나누어 부담합니다. 소득 재분배,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소득을 재분배하여 사회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 통합을 증진합니다. 3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한 최고참들은 이러한 사회보험의 원리를 몸소 실천해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꾸준한 납부는 개인의 노후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경제학적 관점 미래 소비를 위한 현재 저축. 국민연금은 경제학적으로 미래 소비를 위한 현재 저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비 평탄화, 소득이 높은 시기에 저축하여 소득이 낮은 노후에 안정적인 소비 수준을 유지합니다. 인적 자본 투자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는 생산성 향상과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3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한 최고참들은 젊은 시절부터 미래를 준비하고 인적 자본에 투자해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노력은 개인의 경제적 안정뿐 아니라 국가 경제 발전에도 기여했습니다. 최고참 20만 명, 그들의 연금은 마이너스 통계적 분석. 국민연금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30년 이상 가입자의 월 평균 연금액은 약 163만 원입니다. 이는 전체 가입자 평균 약 70만 원의 2배를 훌쩍 넘는 금액입니다. 물론 개인별 소득 수준, 가입 기간, 가입 당시의 제도 등에 따라 실제 수령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30년 이상 꾸준히 납입했다면 최소한의 생활은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로 살펴보는 국민연금 마이너스 실질적인 노후 설계. 사례 1. 30년 가입 평균 소득자 김씨. 김씨는 30년 동안 평균 소득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했습니다. 그의 예상 연금액은 약 150만 원입니다. 김씨는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결합하여 노후에도 경제적 어려움 없이 취미생활을 즐기며 살아갈 계획입니다. 30년 동안 꼬박꼬박 냈는데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개인연금도 조금씩 부어놨으니 노후 걱정 없이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 용돈도 넉넉히 줄 수 있을 것 같아. 젊을 때 조금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정말 잘한 선택이었어. 사례 2. 40년 가입 고소득자 박씨. 박씨는 40년 동안 고소득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했습니다. 그의 예상 연금액은 약 250만 원입니다. 박씨는 국민연금과 함께 부동산 투자 등 다양한 노후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는 은퇴 후에도 여유로운 생활을 누리며 사회 공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입니다. 40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국민연금도 꾸준히 냈더니 이렇게 보상받는구나. 이제는 하고 싶었던 일들 마음껏 하면서 살아야지. 골프도 배우고 그림도 그리고 봉사활동도 하면서 의미 있는 노후를 보내고 싶어. 사례 3. 35년 가입 저소득자 이씨. 이씨는 35년 동안 저소득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했습니다. 그의 예상 연금액은 약 100만 원입니다. 이씨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주택연금 등을 활용하여 기초적인 생활을 유지하며 노후 빈곤 걱정을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벌이가 많지 않아서 국민연금 내는 게 부담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꾹 참고 35년 동안 냈더니 이렇게 든든하네. 이 돈으로 생활비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자식들한테 손 벌리지 않아도 되니 마음이 편하네. 국민연금,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마이너스 지속적인 개혁과 발전. 국민연금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기금 운용 수익률 제고 안정적인 기금 운용을 통해 더 많은 연금 재원을 확보하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입니다. 제도 개선,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더욱 공정하고 효율적인 연금 시스템을 구축하고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합니다. 30년 이상 납입한 최고참들은 이러한 노력의 결실을 가장 먼저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노후는 국민연금의 미래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추천 도서. 국민연금 핵심 길라잡이, 국민연금연구원,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책입니다. 노후 파산, 고득성 노후 빈곤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효과적인 노후 준비 방법을 제시합니다.
나는 돈 없이 살기로 했다. 사사키 후미오 미니멀리즘 라이프 스타일을 통해 물질적 풍요보다 정신적 풍요를 추구하는 삶을 제안합니다. 30년 납입, 평균 소득자, 김씨의 노후 설계 국민연금, 든든한 버팀목이 될까? 30년 동안 꼬박꼬박 냈는데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노후 걱정 없이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 용돈도 넉넉히 줄 수 있을 것 같아. 젊을 때 조금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정말 잘한 선택이었어. 김씨의 이야기는 많은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마음을 대변합니다. 30년 일하는 긴 시간 동안 꾸준히 납입한 국민연금, 과연 김씨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김씨의 사례를 통해 평균 소득자가 국민연금으로 어떤 노후를 설계할 수 있을지 전문가의 시각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김씨의 예상 연금액 150만원 충분할까? 김씨의 예상 연금액은 월 150만원입니다. 이는 2023년 기준 30년 이상 가입자의 평균 연금액 약 163만원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 금액이 김씨의 노후 생활에 충분할지는 개인적인 상황과 기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생활비 충당 통계청의 2022년 가계 동향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1인 가구의 월 평균 소비 지출은 약 120만원입니다. 김씨의 예상 연금액은 이를 상회하므로 기본적인 생활비는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가 및 문화생활 하지만 여행, 취미활동, 외식 등 여가 및 문화생활을 즐기기에는 다소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의료비 지출은 김씨의 노후 생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김씨의 연금 실질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할 수 있습니다. 2. 김씨의 노후 설계 국민연금을 기반으로 다층적인 노후 소득 확보 필요. 김씨가 국민연금만으로 풍요로운 노후를 꿈꾸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기반으로 다층적인 노후 소득 확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연금 활용 젊은 시절부터 개인연금에 가입하여 추가적인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 IRP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활용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연금을 통해 추가적인 노후 소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활용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기보다는 연금 형태로 수령하여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산관리 예적금, 펀드, 주식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활용하여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노후 자금을 늘려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세 전략, 연금 소득에 대한 세금을 줄이기 위한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3. 김씨에게 필요한 노후 준비 맞춤형 전략 수립. 김씨의 경우 다음과 같은 노후 준비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 추가 납입, 국민연금 외에 추가적인 노후 소득을 확보하기 위해 개인연금에 추가 납입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이나 IRP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연금 가입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연금 가입을 통해 추가적인 노후 소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평생 동안 거주하면서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건강관리 건강은 노후 생활의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검진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생 교육 은퇴 후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건강한 노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전문가의 조언 30년 납입 시작일 뿐입니다. 김씨처럼 30년 동안 국민연금을 납입한 것은 분명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는 노후 준비의 시작일 뿐 끝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안전망 역할을 하지만 풍요로운 노후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개인의 상황에 맞는 노후 설계, 개인의 경제 상황, 건강 상태, 가족 구성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노후 설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 상담, 재무설계사나 연금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노후 준비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꾸준한 정보 탐색, 국민연금 제도 및 관련 정책 변화에 대한 정보를 꾸준히 탐색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하며 30년 넘게 국민연금을 납입해온 김 씨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줍니다. 하지만 국민연금만으로는 풍요로운 노후를 보장하기 어렵다는 현실도 직시해야 합니다. 김 씨처럼 3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입한 분들은 이제부터라도 적극적으로 노후 준비에 나서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기반으로 개인연금, 주택연금, 퇴직금 등 다양한 노후 소득원을 확보하고 건강관리와 평생교육에도 힘써야 합니다. 30년 납입 이제 시작입니다. 든든한 국민연금을 기반으로 더욱 풍요로운 노후를 설계하세요. 40년 납입, 고소득자 박 씨의 노후 국민연금, 황금빛 노후를 보장할까? 40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국민연금도 꾸준히 냈더니 이렇게 보상받는구나. 이제는 하고 싶었던 일들 마음껏 하면서 살아야지. 골프도 배우고 그림도 그리고 봉사활동도 하면서 의미 있는 노후를 보내고 싶어. 박 씨의 이야기는 성실하게 살아온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고소득을 유지하며 국민연금을 납부한 박 씨, 그는 과연 국민연금으로 황금빛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기자의 시각으로 박 씨의 노후 설계를 꼼꼼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1. 박 씨의 예상 연금액 250만원, 여유로운 노후의 기반? 박 씨의 예상 연금액은 월 250만원입니다. 이는 2023년 기준 전체 가입자 평균 연금액 약 70만원의 3.5배를 훌쩍 넘는 금액이며 30년 이상 가입자 평균 약 163만원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여유로운 노후 생활 박 씨의 예상 연금액은 65세 이상 2인 가구의 월 평균 소비 지출 약 200만원을 넘어섭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생활비는 물론 여가 및 문화생활까지 충분히 즐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료비 및 예상치 못한 지출하지만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갑작스러운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노후 자금 마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물가 상승 장기적인 관점에서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박 씨의 연금 실질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할 수 있습니다. 2. 박 씨의 노후 설계 국민연금을 넘어 다각적인 자산 관리 필요. 박 씨는 국민연금 외에도 부동산 투자 등 다양한 노후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는 매우 현명한 선택입니다. 국민연금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의 기반을 제공하지만 진정으로 여유로운 노후를 위해서는 다각적인 자산 관리가 필요합니다. 투자, 포트폴리오, 다변화, 부동산 외에도 주식, 채권, 펀드 등 다양한 투자 상품을 활용하여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세 전략, 금융소득 종합과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절세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유언 및 상속 계획 자산 규모가 큰 경우 유언 및 상속 계획을 미리 세워 가족 간 분쟁을 예방하고 원활한 자산 승계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박 씨에게 필요한 노후 준비 지속적인 자기 개발과 사회 참여. 박 씨는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노후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물질적인 풍요뿐 아니라 정신적인 만족감도 중요합니다. 평생 교육 은퇴 후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것은 삶의 활력을 유지하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사회 참여 봉사활동, 취미 동호회 등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하여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관리 건강은 행복한 노후의 필수 조건입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검진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활기찬 노후를 즐겨야 합니다. 4. 기자의 시각 40년 납입 축하합니다. 하지만 40년 동안 고소득을 유지하며 국민연금을 납부한 박 씨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그의 노력은 개인의 노후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발전에도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완벽한 노후 보장 아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안전망 역할을 하지만 개인의 삶의 질까지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박 씨처럼 여유로운 노후를 꿈꾸는 사람들은 국민연금 외에도 다양한 노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자기 개발과 사회 참여 중요, 경제적 풍요만이 행복한 노후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박 씨는 은퇴 후에도 지속적인 자기 개발과 사회 참여를 통해
삶의 의미와 만족감을 찾아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 복잡한 금융상품, 세금 문제, 상속 계획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마무리하며 박 씨의 이야기는 성실하게 살아온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하지만 그의 노후 설계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국민연금을 기반으로 다각적인 자산 관리와 지속적인 자기 개발을 통해 진정으로 풍요로운 노후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40년 납입 축하합니다. 이제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국민연금을 넘어 당신만의 황금빛 노후를 설계하세요. 35년 납입 저소득자 이 씨의 노후 국민연금 희망의 끈이 될 수 있을까? 벌이가 많지 않아서 국민연금 내는 게 부담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꾹 참고 35년 동안 냈더니 이렇게 든든하네. 이 돈으로 생활비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자식들한테 손 벌리지 않아도 되니 마음이 편하네. 이 씨의 말에는 깊은 안도감과 희망이 묻어납니다. 3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넉넉지 않은 살림에도 꾸준히 국민연금을 납부해온 이 씨. 과연 국민연금은 그의 노후에 희망의 끈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1. 이 씨의 예상 연금액 100만원, 노후 빈곤 탈출의 열쇠? 이 씨의 예상 연금액은 월 100만원입니다. 이는 2023년 기준 전체 가입자 평균 연금액 약 70만원보다는 높지만 30년 이상 가입자 평균 약 163만원에는 미치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최소한의 생활유지 2023년 기준 노인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약 116만원입니다. 이 씨의 예상 연금액은 이에 미치지 못하지만 기초연금 약 32만원을 함께 수령한다면 최소한의 생활은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빈곤층 추락 위험하지만 예상치 못한 의료비 지출이나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면 이 씨는 언제든 빈곤층으로 추락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주거 불안 특히 주거비 부담은 이 씨의 노후 생활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자가주택이 없는 경우 월세 부담은 그의 생활을 더욱 힘겹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씨의 노후 설계 국민연금 사회적 안전망 강화 필요. 이 씨처럼 저소득층에게 국민연금은 노후 빈곤을 막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만으로는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안전망 강화와 함께 개인적인 노력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기초연금 이 씨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제도로 이 씨의 노후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택연금 만 55세 이상 주택 소유자라면 주택연금을 통해 추가적인 노후 소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평생 동안 거주하면서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자리 건강이 허락한다면 은퇴 후에도 일자리를 통해 소득을 얻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절약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알뜰하게 생활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이 씨에게 필요한 사회적 지원 노후 빈곤 문제 해결 위한 정책 마련 시급. 이 씨의 사례는 우리 사회 노인 빈곤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빈곤을 해결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적 지원이 절실합니다. 국민연금 제도 개선,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높이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확대, 기초연금 지급 대상 및 금액을 확대하여 노인 빈곤 문제 해결에 기여해야 합니다. 노인 일자리 확대,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여 노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해야 합니다. 주거 지원, 저소득 노인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야 합니다. 4. 기자의 시각 35년 납입 눈물겨운 노력입니다. 하지만 35년 동안 힘든 상황에서도 꾸준히 국민연금을 납부해온 이 씨의 노력은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의 노후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만으로는 그의 노후를 완벽하게 보장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 책임 이 씨와 같은 저소득층 노인들의 노후, 빈곤 문제는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 전체의 책임입니다. 정부와 사회는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희망의 끈 국민연금은 이 씨에게 희망의 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끈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원과 개인적인 노력이 함께 필요합니다. 연대의 중요성. 이 시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서로 돕고 함께 살아가는 연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마무리하며 이 시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 노인 빈곤 문제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뼈아픈 사례입니다. 35년 동안 묵묵히 국민연금을 납부해온 이 씨에게 우리 사회는 어떤 답을 줄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은 분명 희망의 씨앗입니다. 하지만 그 씨앗이 튼튼하게 뿌리 내리고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사회 노인 빈곤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해결 노력이 시작되기를 기대합니다. 35년 납입, 눈물겨운 노력입니다. 이제는 사회가 답할 차례입니다. 국민연금을 넘어 더욱 촘촘한 사회 안전망으로 이 씨의 노후를 지켜줍시다. 은퇴 후의 삶, 정말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화려한 집, 최신 전자기기, 그리고 넘쳐나는 물건들로 가득 찬 은퇴를 꿈꾸지만 정작 그런 것들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오늘 이야기할 주인공은 순자산 5억으로 무소유의 삶을 선택한 파이어족입니다. 소파, TV, 노트북 같은 물건들까지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자유를 찾은 그의 삶은 우리에게 은퇴 준비와 행복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우리는 은퇴 후 어떤 삶을 꿈꾸고 준비해야 할까요? 소파, TV, 노트북 없이 은퇴한 무소유 파이어족의 삶. 은퇴를 준비한다는 건 단순히 돈을 모으는 걸 넘어 내가 정말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묻는 과정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할 무소유 파이어족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내가 소유한 물건들이 정말 내 행복을 채워주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오히려 나를 짓누르고 있을까요? 사례 1. 소유에서 자유로 삶의 본질 찾기. 이야기의 주인공은 은퇴를 앞두고 집안을 가득 채운 물건들을 바라보다가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요. 내가 평생 이렇게 많은 물건을 쌓아 올리려고 살았나? 그때부터 그는 하나씩 물건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소파, TV, 노트북처럼 필수품처럼 여겨지던 것들도 포함이었죠. 대신 그는 작은 책상과 의자, 그리고 간단한 독서용 조명만 남겼습니다. 놀랍게도 물건이 줄어들수록 삶이 단순해지고 행복감이 커졌다고 해요. 더 이상 물건에 얽매이지 않으니 하루하루가 자유로워졌고 진짜 자신이 원하는 것에 집중할 시간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런 선택은 돈을 아끼는 것뿐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줬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공감을 줍니다. 사례 2. 시간을 소유하다. 두 번째 사례는 그가 은퇴 후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동네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명상을 한다고 해요. TV를 없애고 나니 저녁 시간에 여유가 생겼고 그 시간에 독서나 글쓰기를 하며 자기 개발에 몰두하게 됐습니다. 한 번은 친구가 TV 없이 어떻게 지내냐고 물었는데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TV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는 대신 내 삶의 이야기를 쓰는 법을 배웠어. 이 말이 친구에게 깊은 울림을 줬다고 합니다. 단순히 시간을 낭비하는 도구를 없앤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시간을 되찾은 거죠. 사례 3. 더 적게 소유할수록 더 많이 누릴 수 있다. 마지막 사례는 소비에 대한 그의 철학에서 나옵니다. 그는 순자산 5억이라는 금액을 은퇴 후 삶의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그 돈을 통해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덜 소유하며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을 선택했어요. 예를 들어 화려한 여행 대신 자연 속에서 산책하며 무료로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찾았습니다. 또한 그는 남는 돈을 자선활동에 사용하면서 더 큰 행복을 느꼈다고 합니다. 물건이나 사치가 아닌 타인과 나누는 기쁨에서 오는 만족감은 금전적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었죠. 돈을 쓴다면 내 삶의 의미를 더할 수 있는 곳에 써야 한다는 그의 말은 은퇴 후 삶의 소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합니다. 결론. 은퇴 후 삶,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인가?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은퇴 후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지가 아니라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명확히 아는 것입니다. 소파와 TV가 없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자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도 지금부터 물건과 시간, 그리고 소비 습관을 돌아보는 건 어떨까요?
결국 은퇴 준비는 물질이 아닌 마음과 가치관의 준비에서 시작되는 것 아닐까요? 이 이야기가 은퇴를 앞둔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길 바랍니다. 무소유가 주는 자유. 은퇴 후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 은퇴 후의 삶을 고민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한지, 어디서 살 것인지, 어떤 물건들이 있어야 하는지를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오늘날 새로운 은퇴 트렌드는 무소유를 통해 삶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것입니다. 은퇴 후 소파, TV, 노트북까지 버린 파이어족의 사례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계기가 됩니다. 물질 대신 시간을 소유하다. 사람들은 은퇴 후를 준비하며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 돈부터 모아야지. 돈이 있어야 행복한 은퇴를 할 수 있잖아. 하지만 돈으로 시간을 살 수 있을까요? 앞서 소개한 무소유, 파이어족은 물질적 소유를 줄이는 대신 시간을 소유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TV나 노트북이 사라지자 저녁 시간이 텅 비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공백을 새로운 경험으로 채웠습니다. 저녁에는 조용히 책을 읽고 아침에는 산책하며 명상을 합니다. 이런 생활은 단순히 시간 관리를 넘어서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만들어 주었죠. 결국 무소유는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결국 은퇴 후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무소유를 통해 물질적 여유를 줄이는 대신 진정 필요한 여유, 즉 시간의 여유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덜 소유할수록 더 행복해지는 이유. 소유가 줄어들면 삶의 불편함이 커질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심리학자들의 연구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물건을 많이 소유할수록 스트레스는 오히려 증가합니다. 물건을 정리하고 관리해야 하는 시간과 에너지가 행복을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앞서 소개한 사례에서 그는 소파와 TV가 없어서 불편하지 않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물건이 줄어드니 머릿속이 가벼워지고 나 자신에게 더 집중할 수 있었어요. 이처럼 물건을 줄이는 행위는 단순한 정리가 아니라 마음의 무게를 덜어내는 과정입니다. 실제로 미니멀리즘을 실천한 은퇴자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돈으로 산 물건들보다 내가 직접 만드는 시간과 경험이 더 가치 있더라. 결국 덜 소유한다는 것은 더 많은 것을 누리는 삶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을 쓴다면 가치에 투자하라. 무소유를 선택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 하나는 소비를 가치 중심으로 전환했다는 점입니다. 돈을 쓰는 방식이 소유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에 집중되죠. 예를 들어 그는 고급 가전제품 대신 동네 카페에서의 독서 시간 혹은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자연 속 산책을 선택했습니다. 이런 소비 방식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차원을 넘어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되묻는 과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 소비에 대해 이렇게 조언합니다. 돈을 어디에 쓸지 고민할 때 그 소비가 내 삶의 행복을 얼마나 증진시킬지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물건이 아닌 경험과 가치를 우선시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더 큰 만족을 줍니다. 결론. 은퇴 후 삶의 재설계, 시작은 버리는 것에서. 은퇴 후 삶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흔히 무엇을 더 가져야 하는가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은퇴 후 삶을 진정으로 성공적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반대로 무엇을 버릴 것인가를 먼저 고민합니다. 소파, TV, 노트북처럼 필수품이라 여겨지던 물건조차 과감히 버리고 자유를 선택한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물질적 소유가 삶의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오히려 덜 소유하고 더 많은 시간을 누리며 자신이 원하는 가치를 추구하는 삶이야말로 은퇴 후의 진정한 성공이 아닐까요? 여러분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의 물건들이 정말 내게 필요한 것들인지 아니면 단지 익숙함 때문에 붙들고 있는 것들인지. 은퇴 후의 삶, 더 많이 소유하려 하기보다는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길을 찾아보세요. 그 첫걸음은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됩니다. 공무원 퇴직, 이 10가지만 안 챙기면 끝장납니다. 당신의 노후를 지킬 필수 전략. 퇴직을 앞둔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2가지 큰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첫째,
앞으로의 삶에 대한 계획이 명확하지 않다는 불안감. 둘째, 안정적인 월급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경제적 압박입니다. 공무원들은 대체로 퇴직금을 받고 일정한 연금을 기대할 수 있지만 이 또한 막연한 기대만으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퇴직 전 꼭 챙겨야 할 10가지 필수 전략을 소개하고 이를 놓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설득력 있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1. 재정 계획 세우기. 아무리 안정적인 연금을 받는다고 해도 은퇴 후 예상치 못한 지출이나 경제적 변동에 대비해야 합니다. 퇴직 전부터 재정 계획을 세우고 지출을 최적화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사례 1. 60대 초반에 퇴직한 김 씨는 월 평균 연금 수령액이 꽤 넉넉하다고 판단해 큰 고민 없이 지출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의료비와 자녀 결혼 비용이 발생하면서 연금만으로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김 씨는 퇴직 후에 아르바이트를 구해야 했고 체력적으로 큰 부담을 느끼며 후회했습니다. 그는 퇴직 전 조금만 더 계획적으로 준비했더라면 이런 상황은 피할 수 있었을 텐데라고 말합니다. 2. 은퇴 후 일자리와 사회적 네트워크 확보. 많은 공무원들은 정년 후 다시 일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준비가 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 전부터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살려 일할 수 있는 일자리나 사회적 네트워크를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 2. 정년 퇴직 후 외롭게 지내던 이 씨는 사회적 고립을 피하기 위해 지역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봉사활동을 하던 중 그의 행정 경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만나 결국 지역 복지센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퇴직 후에도 내가 쓸모가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 삶에 큰 활력이 생겼다고 전했습니다. 만약 이 씨가 퇴직 전에 네트워크를 구축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만족스러운 생활은 어려웠을 것입니다. 3. 건강관리. 퇴직 후 안정적인 삶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삶의 질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기적인 운동과 식습관 관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사례 3박 씨는 퇴직 직후 체중이 급격히 늘어났고 운동을 멀리하게 되면서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퇴직 전까지는 책상에 오래 앉아있는 업무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지 못했지만 퇴직 후에도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한 결과 혈압과 당뇨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퇴직 후에는 더 자유로워질 줄 알았는데 건강 때문에 병원에만 다니게 됐다고 후회했습니다. 이처럼 퇴직 전에는 업무에 치여서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하다가 퇴직 후에야 그 중요성을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을 잃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퇴직 전부터 건강 관리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퇴직 후 주거 계획. 퇴직 후 주거 문제도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공무원들이 퇴직 후에도 현재의 주거지를 유지하려 하지만 이를 유지할 경제적 여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전에 적합한 주거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5. 부부 간의 재정 관리 및 목표 설정. 퇴직 후에는 부부 간의 재정적인 협력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서로의 경제적 목표를 미리 조율하고 예상되는 지출을 함께 계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 정년퇴직은 누구에게나 새로운 출발이지만 준비가 되지 않으면 오히려 삶이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퇴직 전 재정계획, 일자리 네트워크, 건강관리, 주거계획, 부부 간의 협력을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10가지 전략을 놓치면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퇴직 후의 삶이 결코 순탄하지 않을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퇴직 후 삶이 더 안정적이고 행복해지기를 바라며 지금 바로 준비를 시작해보세요. 전문가 칼럼 퇴직 후 삶의 안정과 성공을 위한 필수 전략 10가지. 퇴직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는 생각보다 크고 무겁습니다.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정년퇴직을 앞두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평생을 바쳐 일해온 조직을 떠나야 한다는 것은 감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큰 변화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퇴직 후에도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찾는 일입니다. 오늘은 퇴직 후 성공적인 삶을 위해 꼭 챙겨야 할 10가지 전략을 전문가의 시각에서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1.
정확한 재정 계획이 필요하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재정 계획입니다. 많은 공무원들이 퇴직 후 받는 연금이 충분하다고 생각해 안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의료비 증가, 자녀 지원 등으로 인해 지출이 예측 불가능하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 전, 특히 50대 중반 이후부터는 구체적인 재정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사례 58세에 퇴직한 강 씨는 퇴직금을 주식에 투자해 일시적으로 큰 이익을 보았으나 이후 주식시장의 급락으로 퇴직금의 절반 이상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는 연금을 믿고 별다른 계획을 세우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큰 실수였다며 후회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퇴직금을 포함한 모든 자산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면 퇴직 후 삶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퇴직 후에도 일할 기회를 만들어라. 많은 공무원들이 정년퇴직을 마치 완전한 휴식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오랜 기간 일해왔으니 퇴직 후에는 잠시 쉬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퇴직 후에도 일정한 소득을 창출하거나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이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 62세에 퇴직한 이 씨는 퇴직 후 사회와의 연결고리가 끊어져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퇴직 전부터 자신이 관심을 갖고 있던 역사 강의를 듣고 관련 자격증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를 통해 퇴직 후 지역 사회교육 프로그램에서 강사로 활동하며 퇴직 전보다 더 보람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3. 부부 간의 소통과 재정 협력. 퇴직 후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는 부부 간의 갈등입니다. 특히 재정적인 문제는 부부 사이에 큰 불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절약을 추구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여전히 소비 패턴을 유지하려 한다면 마찰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퇴직 전부터 부부가 재정적인 목표를 공유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례 박 씨 부부는 남편이 퇴직한 이후 갈등이 잦아졌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의 경제적 수입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출을 줄이려고 했지만 아내는 예전과 같은 소비 습관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두 사람은 재정 계획을 다시 세우며 합의점을 찾았고 부부 사이가 안정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를 통해 퇴직 전 재정적인 합의와 목표 설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4. 주거 환경의 변화에 대비하라. 퇴직 후 많은 공무원들이 기존의 주거지를 유지하려 하지만 경제적 여건이 크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거비가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퇴직 전 주거 계획을 미리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 조언 주거 문제를 간과하면 퇴직 후 생활비 부담이 예상보다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정 주거 비용이 높은 도심에서 살고 있는 경우 퇴직 후 생활비가 크게 늘어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전 필요하다면 주거지를 바꿀 계획을 미리 준비하고 가족들과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5. 건강관리에 적극 투자하라. 재정 계획이 아무리 철저해도 건강이 따라주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건강관리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안녕과도 직결됩니다. 퇴직 전부터 규칙적인 운동 습관을 들이고 건강검진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6. 사회적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확장하라. 퇴직 후 고립감을 느끼지 않으려면 사회적 네트워크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단순히 친구와의 만남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서 봉사활동이나 동호회, 취미활동 등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의 연결을 만드는 것이 포함됩니다. 7. 자신의 가치를 계속 이어가라. 퇴직 후에도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살려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무원으로서 쌓아온 전문 지식과 경험은 큰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일이나 사회 기여 활동을 지속한다면 더 큰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8. 정서적인 안정 찾기. 공무원으로서의 직업 정체성이 강했던 사람일수록 퇴직 후 정서적인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서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명상이나 심리상담, 취미활동 등을 통해 퇴직 후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
새로운 배움에 도전하라. 퇴직 후 시간이 많아지면서 자칫하면 나태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새로운 배움에 대한 도전입니다. 퇴직 전부터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꾸준히 배우고 발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10.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라. 마지막으로 퇴직 후에는 가족과의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퇴직 전에는 바쁜 일정 때문에 놓치기 쉬웠던 가족과의 소통과 시간을 더욱 많이 가져야 합니다. 결론 퇴직 후 성공적인 삶을 위해 지금 준비하세요. 정년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지만 그 시작이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 소개한 10가지 전략을 미리 준비하고 실천한다면 퇴직 후에도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한다는 말처럼 퇴직 전부터 하나씩 실천해 나가세요. 퇴직 후의 삶, 준비한 만큼 보람 있고 준비한 만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은퇴하면 자유가 생기고 부부가 함께 여유롭게 여행 다니며 오붓한 시간을 보낼 줄 알았죠. 아침에 함께 차 한잔 마시고 공원 산책하고 취미도 공유하며 웃고 지내는 인생 후반전. 그런데 막상 은퇴를 하고 나니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가장 먼저 마주하는 건 바로 돈입니다. 매달 들어오던 급여는 끊기고 생활비는 그대로거나 오히려 더 늘어납니다. 한 집에 매일 같이 붙어 있다 보니 사소한 말다툼이 커지고 예전엔 참고 넘기던 것들도 이제는 도저히 못 참겠는 지경이죠. 결국 어떤 부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예전처럼 출근이라도 했으면. 이혼보다 무섭다는 은퇴 후 생활비 전쟁. 지금부터 실제 사례 3가지를 바탕으로 은퇴 후 부부 갈등의 현실과 그 해결책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례 1월 250 쓰는 게 죄인가요? 60세 교직 퇴직 부부의 갈등. 정미숙 가명 60씨는 남편과 함께 교직에서 은퇴했습니다. 퇴직금은 약 4억 원,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을 합쳐 매달 약 280만 원 정도 수령하고 있죠. 겉보기엔 안정적인 노후 같지만 갈등의 씨앗은 생활비였습니다. 남편은 은퇴 후 소비를 줄이자며 이제부터 월 150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문화생활, 모임, 손자 용돈 등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반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 씨가 친구들과 점심을 먹고 돌아왔을 때 남편이 쏘아 붙였습니다. 나가서 밥만 안 사 먹어도 한 달에 20만 원은 줄일 텐데. 이후 두 사람은 식비, 교통비, 통신비까지 매달 예산을 두고 싸움을 반복했습니다. 결국 부부는 별거 아닌 돈 문제 때문에 서로 말조차 줄이며 냉전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핵심 문제 생활비에 대한 기준이 다르고 은퇴 후엔 그 차이가 직접적인 감정 싸움으로 번지기 쉬움. 교훈 은퇴 전 서로의 소비 가치관을 조율하고 공동 가계부 운영 등 실질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례 2 매일 마주보며 잔소리만 돈보다 감정이 무너졌어요. 대기업 퇴직 62세 부부. 임대호 가명 62씨는 대기업 임원으로 은퇴했습니다. 퇴직금 5억 원, 주식과 펀드 자산도 적지 않았고 국민연금 월 180만 원도 예정돼 있었습니다. 문제는 돈이 아니라 생활 방식이었습니다. 아내는 매일 집에 있는 남편이 불편했습니다. 집안일에 참견하기 시작했고 TV 채널 하나, 청소 방식 하나에도 의견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생활비에 대한 감정 싸움은 치명적이었습니다. 아내는 1인 강좌, 홈트레이닝, 친구들과의 커피 모임 등 자잘한 소비를 했지만 임 씨는 쓸데없는 낭비라며 지적했습니다. 갈등이 쌓이다 보니 어느 순간 아내가 말했습니다. 돈도 많고 집도 있는데 왜 이렇게 숨이 막히는 거야? 지금은 서로 각자 방을 쓰고 식사도 따로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정서적 이혼 상태라고 할 수 있죠. 핵심 문제 은퇴 후 역할 충돌과 잔소리, 감정 상처. 특히 돈은 감정 갈등의 기폭제가 됨. 교훈 은퇴 후에는 부부의 일상이 완전히 바뀌므로 부부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함께 할 활동을 기획하거나 공간을 분리해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례 3 남편은 알뜰, 나는 안정 결국 갈라섰습니다. 자영업 부부의 이혼기. 김정자 가명 58씨는 남편과 함께 30년 가까이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은퇴 후엔 퇴직금도 없고
남은 자산은 전세금 2억 원과 저축 5천만 원 정도. 둘이 합쳐 월 8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불안했습니다. 의료비, 부모 간병, 물가 상승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노후가 너무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나가면 돈 들어 그냥 집에만 있어라며 절약만을 강조했습니다. 갈수록 감정은 격해졌고 생활비를 줄이는 문제로 매일 다투다가 결국 부부는 합의 이혼했습니다.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생활비 앞에선 사람도 무너져요. 김 씨는 지금 홀로 살며 청소 일을 하며 소득을 보태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이 마음은 더 평화롭다고 말합니다. 핵심 문제 은퇴 후 불안을 느끼는 한 사람과 안일함을 느끼는 다른 사람의 극단적인 온도차. 교훈 현실적인 재무 설계는 함께 하는 것이며 막연한 절약이 아닌 구체적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은퇴 후 부부 생활, 돈보다 중요한 건 대화의 기술. 은퇴는 단순히 일에서 벗어나는 시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부부 관계의 재조정기이기도 합니다. 매일 마주 보는 일상, 끊임없는 의사결정, 줄어든 수입 속에서 각자의 가치관이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수록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대화입니다. 생활비라는 민감한 주제를 두고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며 조율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서로의 입장을 들어주고 미래에 대한 불안을 공유하고 생활 수준과 소비 패턴을 함께 설계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린 은퇴 전에 이 얘기를 충분히 나눴어야 했어요. 가계부보다 먼저 필요한 건 감정의 조율이더라고요. 결국 돈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라 서로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거예요. 전문가 조언 정리. 구분 설명. 공동 가계부 운영 매달 함께 예산을 짜고 합의된 기준에 따라 지출 관리. 생활비 회의월 1회 감정 없는 생활비 점검 회의. 부부의 역할 재설정 각자의 공간, 각자의 루틴을 존중하며 새 역할 정하기. 2인 노후 설계 시뮬레이션 공인 재무상 담사 도움을 받아 최소 생활비 여유자금 시나리오화. 공감 훈련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활비에 대한 감정과 불안을 들어주는 습관. 부부가 가장 행복해져야 할 시점, 은퇴 이후. 돈 때문에 마음이 멀어지는 일이 없도록 지금부터라도 대화의 문을 여는 것이야말로 진짜 노후 준비입니다. 당신의 은퇴, 그리고 사랑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이혼보다 무서운 건 생활비 은퇴 후 부부의 전쟁. 은퇴 후 부부 갈등, 그 본질은 돈이 아닌 준비 부족에 있다. 1. 은퇴 후 부부 갈등, 왜 생활비에서 시작되는가? 은퇴는 단순한 경제적 전환점이 아니라 관계적 심리적 재정비의 시기입니다. 수십 년간 직장 생활과 가사 노동이라는 각자의 영역에서 활동하던 부부가 은퇴 후에는 같은 공간 안에서 함께 생활하는 시간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이때 가장 많이 충돌하는 부분이 바로 생활비에 대한 인식 차이입니다. 실제로 은퇴 후 부부가 겪는 대표적인 갈등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비 성향의 차이, 절약 중심의 배우자 vs 여유 있는 소비를 원하는 배우자. 역할 변화의 스트레스, 한쪽은 푹 쉬고 싶은데 다른 쪽은 부지런히 활동하길 바람. 불안에 대한 대응 차이, 미래에 대한 불안이 클수록 소비에 민감해짐. 수입 감소에 따른 심리적 압박, 돈이 들어오는 구조가 끊긴 이후 불안과 책임의 전가. 2. 주요 사례 분석으로 보는 생활비 갈등의 본질. 사례월 예산 기준의 충돌, 공무원 부부 60대. 상황 요약, 사학연금과 국민연금으로 매달 280만 원 수령. 남편은 절약, 지향적, 아내는 교류와 문화생활 중시. 문제 발생, 식비, 취미활동, 용돈 항목에서 매달 다툼. 전문가, 시각, 가게 운영의 기본 원칙이 부부간에 사전 합의되지 않으면 돈이 아니라 감정이 부딪히게 됩니다. 실제로는 금액보다 지출의 가시성과 통제권에서 갈등이 생깁니다. 해법 제안. 매달 가게 운영회 실시 고정비, 변동비 항목 분류. 항목별 책임 분담, 남편이 교통비 공과금, 아내는 식비용돈 등. 자율 소비 예산 설정, 서로 간섭하지 않는 개인 지출 항목 설정. 사례 감정 갈등과 소비 비난, 대기업 임원부부 62세. 상황 요약, 재정적 여유가 있는 부부, 남편은 간섭형 성격, 아내는 독립적 소비 성향. 문제 발생, 매사의 잔소리, 커피값, 교육비 등 사소한 항목까지 지적하며 감정 악화.
전문가 시각 은퇴 이후 시간의 공유가 늘어나며 사소한 지적이 반복될 경우 관계 피로도가 급증합니다. 소비는 곧 자기 표현이기 때문에 간섭받는다고 느껴지는 순간 감정 싸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법 제안. 각자의 루틴 존중 공간 분리와 시간 분리 전략. 부부 공동 목표 설정 여행, 자녀 지원 등. 커뮤니케이션 교육 및 심리상담 연계도 검토. 사례 노후 불안과 소비 인식 충돌 자영업 부부 58세. 상황 요약 수입 불안정 자산 2억 이하. 아내는 미래가 불안하여 소비 조절 강조, 남편은 체념형으로 적극적 대응 없음. 문제 발생 서로가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는 존재로 인식하며 결혼 생활 종료. 전문가 시각 생활비 갈등은 단지 소비가 많거나 적은 문제가 아닙니다. 본질은 노후에 대한 불안을 어떻게 관리하고 해소하느냐에 있습니다. 여기서는 적극적 재무 설계의 부재가 부부 갈등으로 전이된 사례입니다. 해법 제안. 은퇴 전후 자산 점검 및 노후 예산 플랜 설계. 노후 불안 해소를 위한 대체소득 구조 설계 알바, 임대, 소규모 창업 등. 부부 공동 재무 상담 참여. 3. 전문가가 제안하는 생활비 갈등 예방 5개명. 항목 실행 방안. 1. 은퇴 전 가계 시뮬레이션 최소 2년 전부터 월별 예상 수입 지출표 작성. 2. 정기 생활비 회의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지출 점검 및 개선 토론. 3. 각자 자율소비 영역 확보에 남편 월 30만, 아내 월 30만 원의 무간섭 지출 예산. 4. 생활비 예산 기준, 통일생활비, 경조사비, 취미비 등 기준 세분화하여 감정 개입 차단. 5. 감정관리 프로그램 도입 부부 상담 또는 은퇴자, 커뮤니티 참여를 통한 정서 해소. 4. 은퇴 후 부부가 재정적으로 협력해야 하는 이유. 부부 공동체는 하나의 경제 단위입니다. 개인적 소비보다 중요한 건 가족 단위의 생존 전략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서로의 경제관념, 불안 요소, 기대 수준에 대해 깊이 있는 공유가 필요합니다. 재정 협의는 갈등이 아닌 기획이다. 부부가 함께 노후 재정을 기획하면 그 자체가 공동의 프로젝트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관계는 오히려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생활비 관리 은퇴 후 부부 관계 관리의 핵심 축입니다. 이를 간과할 경우 단순한 경제적 불편을 넘어 정서적 이혼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 돈 문제는 감정 싸움이 아닌 전략으로 풀어야 한다. 은퇴 후 부부 갈등의 본질은 생활비 그 자체가 아니라 서로 다른 삶의 속도와 기준이 충돌하는 데서 기인합니다. 전문가의 입장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은퇴 후 생활비 설계는 단순히 지출 조정의 문제가 아니라 부부가 함께 다시 인생의 밸런스를 잡아가는 과정입니다. 진정한 은퇴 설계는 돈만이 아니라 소통과 공감, 그리고 역할 재조정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부부가 협력자로서 은퇴를 준비하지 않으면 결국 그 갈등 비용은 돈보다 훨씬 클 수밖에 없습니다.